서울 남산 아래 명동. 여러분은 명동을 마지막으로 걸어보신 게 언젠가요? 낡고 비좁은 골목, 다소 어지러운 간판들 사이로 외국인 관광객들만이 북적이는 거리. 그래서 어쩐지 좀 낯설게 느껴지는 동네. 하지만 한때 명동은 패션과 유행을 선도하는 힙 플레이스였습니다. 강남 압구정동, 신사동, 그리고 최근 성수동까지 서울에서 수많은 거리들이 뜨고 지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명동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번화가죠. 어떻게 해서 명동은 서울의 얼굴로 자리매김했던 걸까요? 그런 명동의 얼굴을 우리는 언제부터 잊고 지낸 걸까요? 오늘 이 거리에서 잊고 지냈던 추억과 감성을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헬로. 여기는 지금 명동입니다. 명동하면 원래 우리나라 가장 핫플 아닙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또 변했는지. 한 10여 년 전쯤에는 그래도 가끔 왔었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은행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예전에 건축되었던 은행의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좀 이렇게 살려둔 거라고 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고전미를 띠고 있다고 해야 되나? 단숨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든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 건축물은 1935년에 지어진 옛 조선저축은행 본점 건물입니다. 90년의 세월, 그 사이 한국전쟁의 포화를 겪어야 했었음에도 우리나라의 단단한 화강석으로 마감한 이 건축물은 준공 당시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이 대단하죠. 은행으로 쓰인 이 건축물은 명동이 서울의 얼굴로 자리하게 된 역사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때 명례방이라 불렸던 이곳은 선비들이 살던 주택가였답니다. 그런데 1880년대에 들어 일본인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명동은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탈바꿈합니다. 우리나라의 화폐를 만들어내는 중앙은행이죠. 바로 한국은행. 다소 위압감마저 드는 르네상스 양식의 이 이국적인 건축물은 일본인이 1912년 조선은행 본점으로 준공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화폐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조선상업은행, 조선식산은행 등 은행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이 일대는 한때 경성의 월스트리트라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IMF 직전까지만 해도 명동은 한국의 금융 1번지로 통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증권거래소도 원래는 명동에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들어온 이곳 옛 은행 건물은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 사들여서 쇼핑과 역사, 문화를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사용 중입니다. 칠, 80년대 명동 얘기를 엄마한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명동 신세계백화점에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정확하게 물어봐야겠어. 명동 무슨 백화점에서 일했어? 여기가 아니라 3개 있었는데 여기랑 엄마가 일했던 데는 코스모스? 거기 있다가 미도파 백화점이라고 거기서 일을 하셨다고. 이런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제게는 명동 하면 아무래도 백화점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백화점 또한 은행과 함께 명동의 역사를
만들어 온 하나의 축입니다. 1906년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본점 자리에 세워진 미스코시 오복점을 필두로 많은 백화점들이 생겨나면서 유행의 선도주자 명동의 얼굴이 갖춰지기 시작했답니다. 광복 후에는 미스코시 백화점이 미군 PX로 바뀌면서 서구식 물자가 이렇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었고, 이후 신세계백화점으로 탈바꿈하면서 지금에 이른 건데요. 1967년 우리나라 최초로 박앤세일을 한 곳이 이곳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용카드도 1969년 바로 이곳 신세계백화점에서 발급한 카드라네요. 심지어 이곳 백화점 건물에 동양TV 방송사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TV 전파를 발사한 곳도 바로 여기. 그러니까 정말 유행의 선도주자 명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한 곳 주목해야 할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회관입니다. 이 건물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곳이 전쟁 후 우리나라가 문화 자립의 의지를 품고 세계와 마주한 공간이자 현대 건축의 선구적 기술이 담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967년에 세워진 이 빌딩은 커튼홀 공법이 사용된 건축물입니다. 당시로선 매우 혁신적인 현대식 건물이었죠. 건물 내부 구조화는 독립된 유리 외벽,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 한국 건축계에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국내 최초의 옥상 공원이기도 합니다. 명동을 굽어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사색할 수 있었던 공간. 산업화에 열중하던 시기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알고 명동을 내려다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멋있다 이건. 부루마블로 치면 세계 각국 여행을 하잖아요. 그거를 서울로 만들었다면 나올 만한 건물들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곳 공간에서 과거 명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그 시기가 저희 부모님 시기예요. 태어났던 1950에서 60년대입니다. 좋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약간 다 페피잖아. 여기가 가장 시내였을 거 아니야, 이때 당시. 오, 완전 패셔니스타 여기 계시네. 와, 5, 60년대도 그치, 이런 건물이 있었지. 약간 오늘 내가 입은 스타일이 이때 시절 같은데. 근데 이때 약간 이런 트렌치 코트 같은 거 많이 입었네. 모자도. 전쟁 이후에 명동의 거리를 가득 채운 이들은 이른바 페피, 여러분들이 좋아할 때 많이 불러주는 페피들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깃이 가슴에 꽉 매를 만큼의 넓은 재킷에 광이 나는 미 해군 장교 단화를 신고 시가렛, 담배를 문 신사분들이 거리를 휘저었던가 하면 당시 프랑스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디올, 보통 이제 크리스찬 디올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디올이 발표한 뉴룩이 유행을 하면서 플레어 스타일이라고 하죠. 꽉 끼는 이 허리에 밑으로 길고 우아하게 퍼져나가는 스커트와 이런 큰 사이즈의 빅코트를 입은 숙녀들이 명동 거리를 활보했답니다. 여러분들 고 앙드레김 선생님 아시죠? 1950년대에 들어서 앙드레김 선생님 같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명동의 양장점, 양복점, 부티크를 열면서 명동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하이 패션을 주도하는 패션 1번지로 자리매김을 했답니다. 1956년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가 바로 명동에서 열린 것이 그 증거죠. 이때도 이런 계셨구나. 그러네. 보통 이렇게 다 길게 입어야 되는데, 그치? 1960에서 70년대 들어서는 이렇게 짧은 바지나 미니스커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풍기문란이라면서 이를 단속하는 경찰들의 풍경이 명동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명동 파출소 앞에 한번 가보세요. 기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를 추억하는 팻말이 남아있을 정도로 명동은 유행과 자유를 만끽하는 힙스터들이 넘실대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명맥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명동의 비좁은 골목 곳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술과 낭만이 가득했던 한 시절의 흔적을 옅게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여기 명동 예술극장입니다. 바로크 양식의 우아한 석조 건물이 어떻게 이 명동 한복판에 생겼을까 싶은데, 이 건축물은 1936년에 지어진 공연장 겸 영화관이었다고 합니다. 1957년부터는 국립극장으로 연극과 오페라, 무용, 창극, 대중가요 등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산실 역할을 했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신라의 달밤이란 노래 아시나요? 가수 고현인 선배님이 이 노래를 처음 부르신 곳이 바로 여기고요. 윤복희 선배님이 무려 7살 때 데뷔 무대를 치른 곳이 바로 여기 이 극장이라고 합니다. 명동은 단순 유행만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명동은 문학과 그림, 그리고 사진 뿐만이 아니라 음악과 연극, 영화 이렇게 예술을 하는 많은 이들의 터전이었습니다. 1935년 소설가 이상이 명동에 무기다방을 연 것을 시작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명동 이곳저곳에 다방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 다방은 예술인들이 모여서 영감을 나누고 영화의 밤, 문학의 밤, 출판 기념회 같은 자리를 통해서 서로가 성장해 나가는 종합 예술 공간이었습니다. 다방의 흔적들은 거의 사라졌고 여기 그 시절을 추억하는 표지석 하나가 남아있네요. 은성주점터, 최불암 선배님의 모친께서 운영하셨던 주점이라고 하네요. 예술인,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던 명동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와 숙녀라는 시를 쓴 박인환 시인은 명동을 너무나 사랑했던 문인 중 한 명으로 꼽히죠. 한국 전쟁 이후 허무주의에 휩싸여 있었던 시절의 비애 속에서 박인환 시인은 명동에서 술을 마시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작고하고 맙니다. 골목 구석구석엔 이렇게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그 시절의 명동 대체로 어디로 간 걸까요? 한때 레트로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옛날의 그런 의상들을 입고 그런 시절을 상기시키는 건물과 인테리어 속에서 그때의 감정과 시절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찍고, 저는 어쩌면 약간 우리나라의 진정한 레트로와 그런 서울의 무드의 딱 중심은 명동에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고 커피 한 잔에 시를 읽고 음악에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던 서울에 약간 진짜 힙스터들이 모여있던 그 시절의 명동. 오늘 그 옛 풍경들을 소환해 보고 나니까 왜 이곳이 명동의 서울의 중심지로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오고 있었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추억을 들었던 곳이죠. 어머니의 추억을 들었던 곳. 지금은 좀 해외 많은 관광객 분들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로 보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뭔가 느낌은 달라지긴 했지만 또 명동의 예전 역사를 보다 보니 언젠가는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감사하게도 25년도도 SC4와 함께 국가예산 채널 3시즌 정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즐겁게 조금 더 새롭게 많은 것들을 공감하고 함께 알아가고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자주 만나자고요.